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영양제, 식물성 호르몬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요즘은 완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폐경, 여성의 난소 기능이 상실되어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월경이 연속 12달 지속하면 폐경으로 진단합니다. 폐경 전후를 보통 갱년기라고 하고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은 저하는 안면홍조, 손발저림, 불면증, 신경과민, 또 우울, 현기증, 피로, 관절 근육통, 두통, 심장의 두근거림, 골감소증, 골다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갱년기는 지속 기간이나 증상의 개인차가 커서 개인의 삶에 또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표현 자체가 월경이 멈춘다이지만 남성도 호르몬 감소에 의한 우울, 성욕 감소, 발기부전, 기분 변화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성 갱년기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호르몬 대체요법은 생성이 충분하지 않은 호르몬을 미리 그래서 대체요법이 불안해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란 식물에서 유래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총칭하는데, 단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호르몬 대체요법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갱년기 증상은 상담이 필요하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 보충으로서는 홍삼이 있고, 대도 있어 플라본, 또 서양성 레드크로바, 또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백수호, 또 이런 게 있네요. 항산화 항염으로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남부에서 해안 손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추출물인 이런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분 조절에 또 세인트 좋은 뭐 이런 것들, 골다공증 예방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은 또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런 영양을, 비타민 D, 심혈관 질환의 오메가3 이렇게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민들레, 또 호로파, 또 소파메토, 호박씨 정자유, 뭐 이런 글리신 이런 것들을 추천했네요. 탈모 방지를 위한 영양제로 비오틴을 고르는,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수리, 또 뭐 M자형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원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기준으로 23만 여 명이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탈모 원인 자체가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는 어려운 원인이 있다는 거죠. 탈모 방지를 위한 영양제를 참고하되 평소 샴푸 습관 등의 개인 위생, 피부 관리,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급격한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또 경구, 피임약, 헤파린, 비타민 A나 그 유도체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서 나타난 탈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맥주 효모 말고 약용 효모를 활용하자. 맥주 효모는 맥주의 발효 과정 중에서 얻는 사카로미세스 속의 효모를 건조하여 얻는데, 최근에 식품에 쓰이는 맥주 효모는 따로 배양 과정을 통해서 생산한다고 하니 맥주 효모를 먹고 취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맥주 효모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40% 이상, 셀레늄과 크롬 등 미네랄,
베타글루칸 등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효모는 동일 맥주 공장 근로자들의 풍성한 머리숱에 착안하여 탈모에 연구되었다고 하는데요. 맥주 효모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받지 않아 현재 판매하는 맥주 효모 단일 제품은 모두 일반 식품입니다. 실제로 맥주 효모 같은 일반 식품 탈모에 도움이라든가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 식품인 맥주 효모는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섭취량이 불명하게 해서 제품마다 함량도 다르다. 하지만 약용 효모는 영양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약용 효모 판토테산 비타민 B5를 말하는데 거의 모든 식품에 존재하는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수용성 비타민, 모발 세포 정식을 위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그렇다. 또 비오틴은 비타민 B7, 비오틴은 모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타민 H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돕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여 케라틴의 합성을 돕습니다. 결핍 시에 탈모, 또 손발톱 얇아짐, 혈당 조절 장애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 비오틴, 철분과 비타민 C, 혈액은 전신을 돌며 두피, 모발, 근육뼈, 오장 등 모든 기관에 영양을 공급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혈혈하고 해서 영양도 부족해지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발의 원료인 혈액이 모자라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철분제나 육류, 벼류, 콩류, 또 곡류, 녹색 채소에서 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한편 모발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항산화제로 모발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 등등. 또 비오틴 탈모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3가지가 있는데 비오틴 치료 보조일 뿐이고 탈모는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도 나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FDA에서 탈모 치료제로 인정한 품목은 현재 2가지인데 프로페시아정 또 뭐 이렇게 마이녹실액 같은 게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또 이런 것들도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용량 비오틴 단독보다는 판토테산과 같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수면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 수면 장애는 참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성과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자고 깨는 하루 리듬을 조절하고 계절에 따라서 생체 리듬, 면역 자극 조절, 세포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멜라토닌, 또 미강 주정 추출물, 미강은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이런 건데 이게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감태 추출물, 알긴산, 유모 등등 수면에 단백가수 분해물, 태아닌은 녹차에서 발견한 아미노산 일종으로 뇌의 알파파를 늘려줄 수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 영양제로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제 약과 식품과 영양제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네요. 자,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데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기침, 재채기, 호흡 곤란, 복통, 구토, 혈압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영양제 재료가 식품을 원료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달걀이나 우유, 게, 새우, 복숭아, 오징어 등 종류도 다양하게 그래서 그래 글루코사민 같은 것은 게, 새우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그 식품 알레르기 반응과 증상은 식품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 했네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들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음식 1위가 갑각류였고 2위가 견과류였고 그 다음에는 우유와 달걀이 차지하는데 흔하지는 않지만은 특정 음식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는데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반응은 온몸에 나타나는 두드러기, 목젖 부어름, 호흡 곤란. 이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는 등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물론 또 영양제에 들어있는 성분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정도로 그 다량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발 물질에 대해서 조금 들어서 그것을 그 자체에서는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주의해야 할 영양제 성분으로는 역시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헤이즐넛, 블라질너트, 캐슈너트 또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교차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치즈, 요구르트, 우유 또 이런 유제품에 또 이렇게 교차 또 산양유나 염소도 또 제한해야 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 원료로는 우유, 땅콩, 대두, 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왜 생길까요? 사람마다 또 특이성이 있고 거기에 이 영양을 해독하거나 또 분해할 수 있는 몸의 어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식품 알레르기인 사람이라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먹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검색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검색하는 이 방법을 쭉 제시를 했네요. 약이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약과 영양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65세 이상의 사내조 4.1종의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65세 이상의 인구의 73%. 그럼 나는 27% 안에 들어가네요. 약을 전혀 안 먹으니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에 1년 내에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5060 세대가 83.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장년층 이상은 약도 많이 먹지만 건강기능식품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약과 영양제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이 영양소를 고갈시켜서 통증이나 불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양제가 약의 치료 효과를 감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성기저혈증 같은 대사질환 약은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더 고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상기저혈증 약도 스타틴 계열의 것들을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은 리피토, 메바로친, 크레스토, 심바스타틴, 리바로정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은 코큐텐을 꼭 먹으라. 그래가 피브레이트 계열의 것들은 이제 비타민
이제 종합 비타민 제제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비타민 A, D, K, 또 지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 약이 영양을 흡수 방해하니까요. 혈흔약은 계열에 따라서 다르지만 혈흔약을 먹는다면은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 또 마그네슘 보충을 추천해 준다. 그래 베타 차단제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가 고갈될 수 있고, 이뇨제 같은 것은 또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1, B6 등의 고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뇨약에 대해서는 메트포민 등 이런 것들이 역시 당뇨약 먹을 때 비타민 B12, 엽산, 코엔자임 Q10, 또 유익균의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 항경련제, 페노바르비탈 뭐 이런 것들이 B6, 비타민 E, 비타민 세브린, 비오틴 이런 것들 칼슘의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므로 함께 복용하면 좋은 균인 유산균까지도 죽인다. 꼭 먹어야 한다면 항생제를 먼저 먹고 2시간 뒤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항암제, 또 메토트렉세이터 같은 세포 내의 대사 과정인 핵산의 합성이 필수적인 영양의 기능을 방해해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약이다. 그래서 엽산 결핍증과 비슷한 것들이 나이아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장기간에 항결핵약은 비타민 B6와 나이아신의 결핍을 일으키고, 제산제를 먹게 되면 비타민 D, 엽산, 비타민 B12까지도 다 부족하게 만들어버린다. 위궤양 치료제 비타민 B12 역시 엽산, 칼슘, 아연, 철분, 비타민 D를 고갈시킨다. 소염제 또 스테로이드 이런 것은 비타민 C, 엽산을 고갈시킨다. 피임약으로 여성 호르몬제는 역시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2, 6, 9, 또 12, 비타민 C를 고갈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양제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그 경우에 당뇨약과 인삼, 홍삼, 글루코사민은 인삼과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당뇨약 등의 효과를 강화시켜서 저혈당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항혈증제와 고용량의 오메가3 이런 것들, 또 은행잎 추출물, 당귀 추출물, 홍삼과 인삼, 이런 아스피린 성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과 또 그러면 또 칼슘, 마그네슘, 철분, 칼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인 이런 농도에 영향을 준 칼슘이 약을 또 흡착해서 농도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고, 칼슘 자체가 이런 상호작용을 잘 알아서 약을 먹는 사람은 약사에게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약을 먹는다면 일단은 그 상황 판단에 아는 지식은 또 적용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약을 줄이거나 또 약을 안 먹는 어떤 상태에서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또 적용하고, 식품이 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식품과 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도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상적 그런 것들 뭐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은 특히 대부분 약 복용 시에 술이나 카페인, 자몽 주스가 아주 이렇게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항생제와 유제품 카페인, 항생제는 세균 감염쯤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제품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겠죠.
항원충제는 말라리아와 같은 원충 생물을 죽이고 여성의 세균성 지렴에도 쓰이는데, 이런 것이 어쨌든 한 3일 정도는 금주를 하자. 항균제와 유제품 이런 것들을 한다면 자몽 주스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항결핵제와 이런 것들은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치즈 등을 같이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고, 정신과 약과 티라민 함유 음식술, 우울,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이런 약을 먹는다면 맥주, 와인, 또 알코올 음료는 또 약효가 과다하게 증가해서 부작용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음주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것도 정신과 약. 각종 진통제, 진통제는 이제 과잉이 되지 않도록, 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주를 권장한다. 항혈전제와 비타민 K 함유 식품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 브로콜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근데 혈전을 또 방지하는 또 와파린 같은 거 먹는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골다공증 약과 또 골다공증 약, 또 카페인, 탄산음료, 술 이런 것들은 뼈에 칼슘을 또 빼내는 또 작용을 또 해버린다. 탄산음료는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 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것은 또 부작용이 졸음이 또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고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운전 같은 데 주의해야 되고, 고혈압 약과 또 녹황색 채소, 자몽주스, 술 이런 것들을 또 상충되지 않도록, 대부분 혈압약들은 술을 마시면 저혈압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혈압약들은 혈압을 떨어뜨린다. 고지혈증 약과 자몽주스는 역시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고지혈제, 리피토 같은 거, 위식도 역류질환 약에 대해가 또 카페인 함유 약 같이 먹지 않도록, 변비약 같은 우유, 그래서 우유를 마셔보면 위산을 중화시켜 버리고 또 보호막이 손상되고 대장에서 작용해야 할 약이 위장에서 또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유제품을 먹었다면 약은 1시간 이후에 변비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천식약과 고지방식이, 천식, 그리고 약제를 처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음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풍약과, 통풍은 퓨린이 대사되어서 만들어진 요산이 많이 생기거나 또 이미 생긴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인데,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은 통풍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기, 등푸른 생선, 또 조개, 멸치, 새우, 베이컨 등은 피해야 한다. 특히 술 중에는 맥주, 막걸리, 곡주는 퓨린이 더 많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도록 하고, 그 면역력의 핵심은 면역력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은 면역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2020년 우리를 덮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각종 세균 등이 또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요. 이제 좋은 영양으로 고추와 마늘,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이 들어있고 항균, 살균 작용을 통해서 음식의 부패도 지연시키고 항암 작용을 하는가 하면 면역도 활성시킨다. 생고추로도 먹지만 가루를 내어서 고춧가루 장으로 담가서 고추장으로도 먹습니다. 고춧가루를 버무린 김치, 고추장은
고추의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또 발효 음식이라서 효소가 풍부합니다. 또 마늘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지만 그 외에도 항산화, 또 체력 증진, 혈압 감소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마늘 특유의 냄새를 일으키는 알리신은 살균 및 향균 효과가 뛰어나고 이런 도움을 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T세포, NK세포를 늘려주었다. 숙성마늘. 그 마늘철에 마늘 조금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밥통에 그 온도를 적당하게 해서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숙성이 되더라고요. 버섯에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섯. 또 견과 베리를 석류, 밤, 호두, 견과류는 식이섬유를 공급하고 또 엘라그산이 또 암의 성장도 막고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견과류와 블랙베리, 베리 종류들 이런 면역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 굴은 아연을 통해서 면역 또 굴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의 또 원료보다는 피부 미백 같은 데 도움이 된다. 굴 추출물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유 중에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항산화작용이 강한 올레인산이 풍부하고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물질은 면역력을 증가하고 염증을 방지한다. 도움이 되도록 면역이 과하다면 감귤, 딸기, 아세로라, 키위 이런 것을 또 통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몸속의 세포를 보호하자. 항산화 식품 이런 것들 강황,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쭉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겠고, 자, 노화식품에 대해서 강황 같은 것을 추천했어요. 근데 녹차, 홍차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했네요.